자, 1번, 21번. 네, 21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 3번이에요. 네, 21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2번의 정답은 1번. 22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3번의 정답은 3번. 23번도 3번. 네, 그 다음에 24번의 정답은 4번. 아니, 뭐야. 2번. 네. 됐죠? 자, 맞은 개수 한번 볼게요. 야, 너 어쩜 좀 빨리 푸더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한데 뭐 2개 맞은 학생, 뭐 1개 맞은 학생 다 비슷한데 이거 왜 이렇게 누웠냐? 볼록한데. 아이고. 자, 쌤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완전 달라. 잘 들어. 자,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겸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은 틀린 다 맞지 못했어. 다 맞은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뭐 반타작 4개 중에 반타작 하거나 뭐.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입학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확률과 통계는 되게 무서운 아이야. 되게 정확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내신, 고등학교 내신 또는 수능으로 따졌을 때 너희들이 이 앞에 대입학을 뭐 한 반 정도 맞았다고 치자. 또는 4개 중에 3개 맞았다고 치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뒤쪽에 29번, 30번, 31번, 32번 라인도 어차피 반타작 할 거야. 그리고 빈순서 라인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거기는 반타작도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요약문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심지어 듣기를 했을 때 듣기에서 또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총점이 몇 점이 나오냐면 73점이 나와요. 고1 수준인데 73점이라는 거는 고2 때는 한 10점 정도 떨어지거든. 그럼 63점. 고3 때는 몇 점? 53점. 즉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실력이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오르는데 만약에 이 실력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 안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현실을 직시해 주는 거 알겠지? 쌤이 지금 이따가 뭐 잠깐 보여주겠지만 쌤은 고등부에서 한 반에 30명 꽉꽉 차거든? 근데 그 학교들이 뭐 중산, 중동 뭐 잘 들어? 고등학교 때 5등급 맞는 아이들도 중학교 때는 다 100점 맞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중학교는 학교별로 난이도가 중학교 내신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 때가 됐어. 이제 여름이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실력이 아직 지금 좋지 않구나. 인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해설을 할 건데 뭐 맞춘 친구들도 뭐 뽀록으로 맞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럼 잘 봐. 21번과 22번과 우리 이거 이제 교재 진도 나갈 때도 이 연습 계속 할 겁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식은 그 문장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기 게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찾아내기 게임이야. 네, 그래서 지금 시간 조금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21, 22, 23, 24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번 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훑으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같다라고 생각하는 한 문장이라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좀 가리니? 나 때문에? 자, 글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네, 뭐 잘 찾은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봐봐. 자, 일단 문제 유형부터 설명드릴게. 21번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함축음이 추론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함축음이라는 거 결국엔 숨겨져 있는 음이라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 가끔 패턴을 너무 몰라. 자, 봐. 함축음이 추론해서 일단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 자, 이 단어의 직독직해 의미는 일단 뭐가 아니야? 절대로 정답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가끔 아이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봤는데 함축음이 추론인데 밑줄에 망치가 나와 있어. 그러면 애들이 선지에 뭐 고른다? 망치와 관련된 거 골라. 밑줄이 망치라면 최선 망치는 아니야. 망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공통점이 있어. 21번, 23번, 22번, 24번 다 대입학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주제문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주제문이라는 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해되죠? 자, 볼게 그러면. 자, 자신감을 갖는 거 어떤 퍼포먼스를 잘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 어디? 외부 요인에서의 굉장히 변수가 많았을 때 당신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대. 자, 그런데 this factor, 이러한 자신감들, 이런 걸 뭐라 그래?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자신감들은 당연히 random, 뭐다? 무작위 또는 misreading, 잘못 오해될 수도 있대. 그러면 랜덤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부정어라고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and는 동일한 얘기니까 그럼 misreading은 이건 대놓고 오해라는 뜻의 부정어잖아. 그치? 그러면 and는 똑같은 의미끼리 묶는 거니까 랜덤도 무작위도 무언가 체계가 없다라는 뜻 정도 될 거예요. 맞지? 즉 다시 말해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가지는 거에 관련돼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하는 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당신이 무언가 행위를 굉장히 잘 했다라고 뭐 하는 거야? 착각을 하겠죠. 왜냐면
당신의 파트너가 having an off day 별표. 자, 중요한 표현들 같은 경우는 다 찝어줄 거예요. 네. 자, 어떤 거? 컨디션이 안 좋다, 굉장히 tired, 피곤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또는 아플 수도 있고요. 됐지?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당신의 파트너가 컨디션이 안 좋아 또는 자, 굉장히 당신의 파트너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발견했을 때 당신은 뭐를 느낀다? 자신감을 느끼겠지. 쟤랑 나랑 싸워야 되는데 경쟁해야 되는데 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쟤 저거 잘 못하는 것 같네. 그렇다면 일단 내가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뭐를 가진다? self-worth, 즉 자존감을 가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하지만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해됐어? 자, 또한 당신은 약간 어려움 정도를 느낄 뿐이야. 그리고 결론을 내겠지. 당신이 뭐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무엇보다 그래 평소보다 더 잘하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서 팩트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여태까지 당신은 뭐 했던 거야? 착각에 빠진 거지. 뭐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과도하게 가짐으로써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파트너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당신은 그 비교를 통해서 약함을 느낄 거야. 자,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최선을 다했을 수는 있겠지만 행동은 잘했겠지만 뭐를 했을 뿐이야? 쓸데없는 자만감, 자존심을 가졌을 뿐이겠지. 자, 환경적인 요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객관적인 목표가 특히 어떤 경우에 좋은 환경,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 예를 들어 습도가 낮다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서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당신이 느꼈던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 이게 꼭 뭐든 아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신뢰, 믿음에 근거하지는 않아.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얻는다면 그러면 자, 이제 집중. 자, 지금 쌤이 사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설명해 줬어. 사실 이거 고등부한테는 이 정도로 해석 절대 안 해.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아니잖아, 그치?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 할 때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해줬어. 왜냐면 이 글을 여러분들이 빨리 읽었을 때 지금 어떠한 점이 보이죠? 사실 별말 없었어. 그치? 뭐다?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지 말아라.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할 뿐이야. 너는 사실 질 수도 있어. 이 말이잖아.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은 이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18, 19줄로 썼다? 모든 글은 다 이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이게 수능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바뀌어지니까 무언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내가 계속 얘기했지? 여기 해석해주고 얘들아 네가 잘한다는 건 착각일 수 있어. 그래서 너의 파트너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일 수도 있어. 사실은 너 그거 착각일 뿐이야. 잘 못해. 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 설명했지?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모든 대입학 글을 읽을 때 첫 문장을 해석을 잘했다면 그 내용이 어쨌든 뒤쪽에 버시나 하이버나 예 같은 걸로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어려운 지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뭐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정도 수준은 고1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봐봐.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다시 볼게.
자, 요거는 쌤이 고등부에도 최상위권 애들, 지금 내신 1등급 맞는 애들 해주는 건데, 봐봐. 이거는, 자, 이따가 너희도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 칠 거야. 잘 봐. 이걸 만약에 그냥 해석하면, 신경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두뇌의 심피질이 놀라울 정도로 플라스틱화 됐다라는 거. 근데 플라스틱은 무언가 변화하고 재구조되는 걸 의미해. 원래 기존에 있던 인풋의 결과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 흰 담비의 뇌가 무언가 수술적으로 다시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동물의 눈이 모를 받았을 때, 모를 보냈을 때 그들의 신호를 어디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냈을 때 뭐가 발달할 수 있다? 청각이 발달할 수 있대.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결과는 어떤 기능적인 시각적인 통로를 통해서 청각의 뇌의 한 부분을 전달을 하는 거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떤 두뇌의 세포나 조각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봤던 것이 뭐의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어? 청각의 듣는 기능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감각과 뇌의 다른 지역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어떤 쥐가 자, 어떤 비주얼, 시각적인 화가 뭐로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 그들이 터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언가 시각적인 감각이 변화된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쥐가 이제 mature, 성숙해진다면 이 쥐가 점점 더 나이를 먹어서 커진다면 그렇다면 그 이식된 조직의 과정이 시각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봐봐. 지금 이걸 쌤이 해석을 해줬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니네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 말도 결국엔 사실 똑같은 말이야. 뭐죠? 동물의 세포는 시각은 무조건 시각, 청각은 무조건 청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잖아. 그치? 시각의 기능이 뭘로 바뀔 수도 있고 청각의 기능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청각의 기능이 뭐 촉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즉 각각의 감각기관들이 뭐가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답이 바로 도출해낼 수 있어. 뭐죠? 아, 세포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닐 수 있구나. 뭐 아니면 뭘로?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시각에 대한 세포가 죽을 때까지 시각으로 끝나지는 않는구나. 그럼 5번의 정답을 고를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너희는 지금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다 해줬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너희들 보니까 지금 너희는 대입학 수준도 그 정도 맞추는 문제면 이거 빈칸 빈수단이 다 틀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형태는 잘 봐. 대입학 접근할 때 방식 따로 있고 빈칸 라인 접근할 때 방식 따로 있고 순서 삽입 접근할 때 방식이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따로 전환해야 돼. 근데 애들 하는 거 보면 주제 문제도 대충 해석해서 왠지 이게 주제 같으니까 고르고 빈칸도 대충 해석해서 왠지 빈칸에 여기 들어갈 거니까 고르고 순서도 대충 해석해봤는데 왠지 뭔가 이게 이거 다음에 이거 올 것 같다라고 고르고 여러분들은 보통 그렇게 독해를 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많은 거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자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약간 인트로덕션 설명했으니까 요거 마무리 짓고 한번 쉬고 교재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그래, 네가 꼭 잘한다라고 자신감을 갖는다고 해서 네가 꼭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정답이 네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네가 그 프라이드 자신감을 얻는 것이 꼭 뭐는 아니야? 그렇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선지가.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그럼 이 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글일까? 뭐가 제일 중요한 글일까? 뭐가 제일 중요한 글이야? 뭐 파트너가 뭐 아프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해? 아니잖아. 그치? 결국 네가
잘한다고 하는 게 뭐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치? 네가 잘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In fact, 사실 네가 더 잘하지는 않아. 이 문장이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그치? 이게 주제였잖아. 그치? 사실은 너 자신감만 가지고 뿐이지 너 잘 못할 수도 있어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요거 하나 보여줄게. 자, 이거 22번 지금 맞은 친구들도 있는데, 봐. 이걸 틀렸는데, 이걸 맞았다? 뭐를 의미할까? 가끔 이런 애들 있어. 쉬운 거는 틀렸어. 근데 어려운 거 맞추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남들 다 틀리는 어려운 거는 자기도 틀렸지만, 어쨌든 쉬운 거는 다 맞추는 애들이 있어. 누가 더 좋은 케이스일까? 남들 다 틀리는 건 자기도 틀렸지만, 쉬운 문제는 다 맞추는 스타일이 괜찮은 거야. 왜죠? 왜지? 쉬운 거 틀렸는데 오답률 높은 거 맞았다? 이거 뽀록으로 맞았다는 얘기야. 지금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볼게. 자, 이걸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정보와 의미는 명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것은 해석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고 감각적인 상태의 가능성이 특정한 상황에서 쉽게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후자는 어떤 데이터나 감정적 상태가 해석이 돼 있는 걸 의미하는데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나 정보가 수반하고 있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도가 되었건 주어진 상황 둘 다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어떤 정보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히 경고 신호에서 sophisticated 보다 정교한 연설문까지. 자, 여기까지 해석해줬어. 봐. 가장 독해를 잘하려면 일반적인 사실 글로 여러분들이 쉽게 변환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해줬던 이 부분은 뭐야? abstract, 추상적인 얘기였어. 알겠습니까? 봐봐. 천천히. 여러분들은 중학교 내신은 잘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학교 내신 문제는 전부 다 일반적인 사실만 근거해. 알겠지? 뭐 메리 엄마 어디 갔냐 뭐 이런 거잖아. 교과서가. 그쵸? 뭐 누가 뭘 했고 그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쵸? 너 학교 어디야? 세곡중이지. 그럼 세곡중, 왜 세곡이 많지? 천재정, 진도 뭐였어? 무슨 어워드를 하는데, 그 뭐였냐, 이그노벨상을 하는데, 그거 웃긴 애들한테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폐회식을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런 거 일반적인 사실글이란 말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너 학교 어디였지? 대항중? 대항중은 사과 보면 뭐야? 갑자기 가다가 하늘에서 스니커즈 뚝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서 뭐야? 졸라 땅만 파잖아. 그치? 한 달 내내 땅 파잖아. 이해돼? 그래 너 땅 파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또 감독관이 와가지고 너희는 인성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글이었다고. 그치? 너 뭐지? 서훈중은 비상김이잖아. 그치? 파라코 아빠가 도박해서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졸라 짜증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밀 독립군이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해되시죠? 너 학교 어디야? 서초? 서초면 동아윤이잖아. 그치? 동아윤 뭐야? 리더를 뽑는 거? 아닌데? 그거 음식이 교과서 진도 음식 아니었냐? 샴푸가 어디에서 유추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넌 학교? 너 세곡이 똑같고. 너 교과서가 뭐야? 능률김? 능률김. 엄마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 학교에서 CPR을 해.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아빠 라디오를 듣고 빨리 오세요. 지금 다 공통된 점이야.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야. 그냥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이해됐지? 근데 왜 고등독해는 어렵냐? 고등독해는 모든 글들이 다 추상적인 글이야. 방금 얘기했잖아. 파라코인데 파라코라고 불려졌는데 아빠가 도박하다가 집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립군이었어요. 그쵸? 이그노벨상을 주는데 실제 노벨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폭탄 던지고 빰 소리 내면 상 준대요. 이런 거 일반적인 글이잖아. 내가 다시 물어볼게. 시간과 물과 바람의 관계는 속도와 비례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시간과 바람과의 거리는 속도의 속도의 무게와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느낌 오세요? 고등독해 자체가 추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컴팩트하게 알짜배기만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한 줄 한 줄 다 해석한다고 풀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해줬던 건 약간 추상적인 글이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자 이제 패턴 시작할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대립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보와 그래서 우리가 컬러링 연습부터 할 거야. 뜻은 달라. 그렇지? 정보와 뜻은 당연히 다르대. 첫 번째 갑니다. 정보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야. 그치? 그 다음에 뜻은 뭐다? 그렇죠. 해석이 이미 되어 있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뜻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이미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럼 뭐가 더 상위 개념이야? 뜻이 더 상위 개념이지. 이해되십니까? 뜻이 더 상위 개념이지. 맞지?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렇지. 단순히 그냥 정보에서부터 뭐까지? 소피스티드 스테이트먼트까지. 이런 게 재진술이라고. 아시겠어요? 정보는 그게 해석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잘 알 수 없지. 뜻은 해석이 돼 있지. 잘 알 수 있지. 하지만 뜻을 하려면 뜻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해석이 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larm signal 삐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석돼? 안 되지. 근데 연설문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화시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단편적으로 글을 컴팩트하게 줄이면 정보와 의미는 다른데 정보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의미는 해석이 돼 있는데 근데 의미가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해석이 안 됐으면 의미도 해석이 안 되고 정보가 해석이 되면 의미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해석이 돼야 돼? 정보가 해석이 돼야 그 의미도 해석이 되겠지 라는 말이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컴팩트해져. 그러면 나머지 답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거든? 2번 경험적 확률의 근거에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말 있어요? 어이없죠. 그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추측 확인이 필수이다. 이런 말이야? 아니지.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의미가 왜곡된다. 이런 말이야? 아니잖아. 글만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키워드만 딱 잡을 수 있으면 사실 나머지 선지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해석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한 번 더 해볼게. 자, 패턴으로만 가볼게 이번엔. 자, 학습에서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 그치? 네,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굉장히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게 목적이야. 뭐가 아니라 수동적이 아니라. 이런 게 대립구조야. 거의 90% 이상의 글은 다 대립구조로 형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문이라는 거는 집중. 자, 주제 빈칸은 약간은 같은 맥락이거든. 잘 들어. 얘랑 대립구조야. 몇 가지 스킬 같은 거 알려줄게. 예를 들어 얘와 얘가 대립구조로 형성이 만약에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제문,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분위기, 신경, 요지글이었다면 작가는 블랙 앤 화이트로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 무조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대립구조가 형성되면. 알겠니? 이게 좋다면 이건 나쁜 거고 이게 좋다면 이게 나빠야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당연히 작가는 이 둘 중에 무언가 올바른 걸 선호하게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글을 쫙 봤을 때 해석을 통해서 얘네 둘이 대립구조인데 작가는 이걸 선호하는구나.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장이 그 글의 주제문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또한 빈칸 추론도 아무데나 막 뚫지 않아요. 빈칸. 알겠습니까? 빈칸은 중요하지 않은데 뚫지 않아. 주제문에 뚫게 돼 있어. 중요하지 않은 거에 뚫으면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해? 다시 예를 들어 볼게. 집중.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헬스를 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며 그럼 봐봐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헬스를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는 빈칸을 뚫을 수 있어. 아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럼 빈칸을 어디다 뚫어야 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를 빈칸 뚫어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빈칸이야. 그거 맞출 수 있어요? 뭐 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근데 정답이 운동 열심히 하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아침마다 뭐 조깅해야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빈칸을 뚫을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해 빈칸 추론도 주제문과 결부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와 얘가 대립구조인데 예를 들어 작가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 알겠니? 그럼 이거와 같은 컬러링이 있을 거야. 대립구조되는 이게 컬러링이 있을 거야. 빈칸에 이걸 얘기하고 싶으면 100% 이걸 빈칸 뚫을 거야. 그럼 이거 고르면 돼. 알겠지? 계속 재진술해서 자 그럼 요거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당연히 목적이 있어. 뭐다? 열심히 참여를 시켜서 능동적인 참여를 만드는 게 토론의 목적이야. 뭐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가서 하는 수동이 아니라. 됐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활동하며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액티브잖아. 그치? 또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당신이 발견해내고 당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writing, 즉 쓰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생들이 뭐를 안 한다? 쓰기를 안 해. 왜? 펜과 펜슬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내려놔. 집중! 자 이제 컬러링 연습 갑니다. Pens and pens go down. 여기는 이 색깔로 칠해야 돼. 이 색깔로 칠해야 돼. 야 펜과 펜슬은 뭔데? 이 색깔로 칠해야 돼. 이 색깔로 칠해야 돼. 이 색깔로 칠해야 되지. 왜? 여기서 지금 글을 쓰란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글을 써야 능동적인 참가자가 된대. 근데 여기는 글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능동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수동적이 되겠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컬러링 하는 거라고. 알겠어? 됐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거 토론 주제가 그냥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토론이 뭐가 된다?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뿐이야. 또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않으면, 뭐를 하지 않아서 쓰기를 하지 않으면,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그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나 뭐를 한다면, 그래, 노트 테이킹을 한다면, 글쓰기를 한다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굉장히 모든 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노트 테이킹 즉 글쓰기를 한다면 당신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그 결과 당신은 어떤 거 토론에서도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잘 말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끝날까? 이해돼? 그러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뭐야? 원래는 능동적인 참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를 한다 안 한다? 애들이 잘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능동적인 참가자가 돼야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글쓰기를 하란 얘기잖아. 그럼 뭐가 더 중요해? 글쓰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주제문은 뭐야? 이거지.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죠? 되셨죠? 그러면 다른 게 또 너무 말이 안 되죠. 이제 문장 이해됐지?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쓰라는 거잖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1번 그 토론에 뭐를 맞춰야 된다?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토론 규칙 만들자는 얘기야? 아니잖아. 쓰란 얘기잖아. 그치? 2번 자 대중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글쓰기의 스킬을 개선시켜야 된대.
쓰라는 거지 스킬이 아니잖아. 그치? 이해되죠? 4번. 자,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요약해야 된다. 지금 요약하라고 했어? 쓰라고 했어. 맞지? 자, 5번.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뭐죠? 아이디어 회의. 아이디어 회의 하라고 했어? 아니잖아. 쓰라고 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 뭐야? 쓰라고. 좀 쓰라고. 알겠죠? 얼마나 다른 게 말이 안 돼. 그치? 그럼 정답 몇 번? 3번.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건 바로 갈게요. 자, 음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음식은 단순히 먹고 사는 필수품 그 이상의 것이야. 됐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됐어? 그럼 봐.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거 그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 2번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장의 주제문과 공통점이 있어. 뭐죠? 이건 이게 주제문이었고 이건 이게 주제문이었잖아. 어떤 공통점이 있니? 어떤 공통점이 있니? 이건 뭐야? but 포함된 문장이지. 얘는 뭐야? but과 가까운 문장이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실 but, however, yet, 로 바꾸는 연결어 나오면 그건 틀리면 안 돼. 그 다음 문장이 주제야. 그게 작가의 일반적인 글쓰기, 라이팅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하면서 풀면 사실 요 정도 수준은 선지가 다른 게 너무 구성이 어이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 사실 요 정도 문장은 패턴 없이도 그냥 해석해도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그거 습관돼.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계속 그냥 대충 해석해서 풀게 돼. 그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내내 중1부터 중2, 중3, 3년을 그렇게 독해온 거야.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안 늘잖아 지금.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충분히 그냥 대충 해석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이구나. 아 그래서 작가가 여기서 뭔가 뭘 뒤집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어려운 지문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름방학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습관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패턴들 잘 알려줄 테니까 오케이? 잘 배웁시다. 자.